안녕하세요, 보상스루입니다. 안녕하세요,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. 카페 요즘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통사고 합의는 3년 이내만 합의를 하면 된다,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요즘 또 많아졌어요. 이게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3년 이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, 교통사고 합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. 왜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인지 아세요? 교통사고가 났잖아.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했잖아요. 그럼 보험사는 내가 입은 손해들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죠? 이 보상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. 그러니까 이 피해자, 사고 당사자인 이 피해자가 그 3년 안에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. 이 부분 때문에 사고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를 하면 된다,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,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. 그쵸. 그쵸. 계속 치료도 받아야 되고. 치료도 받아야 되고, 보험사는 이제 합의 얘기도 오고 가게 될 거고, 내가 치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보험사는 치료비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, 병원에다가. 계속 치료비를 내주고 있죠. 그렇죠. 그러면 이 치료비를 내주는 행위가 법률상, 민법상 승인이에요. 승인.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 치료비를 내준 순간 소멸시효는 또 거기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. 다시 여기서부터 3년이 되는 거죠. 내일 또 내가 치료 받을 거야. 그럼 내일부터 3년. 일주일 후에 또 내가 치료 받을 거야. 그럼 일주일 후부터 또 3년. 끝도 없이 가는 거죠. 10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아도 이런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. 그렇죠. 원칙적으로 따지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정답이 되겠죠.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거 까먹지 말라고 그냥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그 사고일로부터 계산을 하면 소멸시효가 치료일부터 3년보다 좀 더 짧아지니까. 그렇죠. 소멸시효를 놓칠 일은 없겠네요. 놓칠 일이 없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을 해라. 그래가지고 뭐 지시인이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뭐 좀 귀찮으니까 기산점 따지기도 어렵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, 많은 분들이 3년 안에만 합의하면 돼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. 근데 원칙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 소멸시효 하루 때문에 걸리는 분들이 또 있어요. 얄짤없이. 저는 되게 많이 봐요. 되게 의아스럽지 않아요?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합의금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게? 보면 다들 합의금 받으려고. 내 몸이 아프고 하니까 치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합의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놓친다? 이거는 좀 의아하긴 하네요. 가장 많은 분들이 뭐냐면 과실이 조금 있어가지고 내가 받을 합의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합의금이 없다, 이랬던 분들이 실은 나중에 보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게 있었던 거야. 사고가 큰 경우. 그렇죠. 장애가 남았던 이런 사건들이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장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합의금 못 준다고 하고, 이 사람은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선 그냥 치료도 안 받고 3년 지나가 버린 거예요.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십자인대 파열이었던 거예요. 우리 얼마 전에 10년 지난 사건들도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거 아니에요. 4천만 원인가 얼마 받았잖아요, 그분도.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에요. 보험사들은 소멸시효를 주장을 하는 케이스들. 뭔지 아시겠죠? 그때 당시에는 합의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250만 원 띡 주고 말았던 사건들. 그러면 얼마 전에 제 카톡 그 상담을 한 분 중에 지금 사고가 난 지 5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합의금이나 이런 게 조율이 안 돼서 합의를 뒤로 밀어놨다가 본인이 그 깜빡을 하셨대요. 깜빡한 상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보험사에다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가 뭐 금액 변동은 없지만 그 금액 그대로 주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준 거죠.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소멸시효 다투고 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 또 다투면 또 싸우게 될 거고, 그러다 보니까 더 주지는 못해도 그때 준다고 했던 금액은 주겠다,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겠죠, 보험사에서도. 이런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항상 꼭 알고 계세요. 옆에 있던 변호사님이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맨날 그거 적어놓고 있거든요.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.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.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보호를 해주지 않는 데입니다. 저희 보상스토리 카페에서 이런저런 정보들, 여러분들 권리에서 잠들지 마시라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 오픈하고 있으니까요. 공부하는 마음으로. 저희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들이 지루해, 따분해.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권리는 남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. 다른 사람들이 챙겨주면 돈이 들어. 그쵸. 그러니까 내 권리는 내 스스로 챙기시는 겁니다.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. 그러면 오늘은 뭐 다 정리가 됐나요?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